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으로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될 이지영 앵커입니다. 자, 간밤에 또 다양한 시장에 관한 이슈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또 시장에 관한 분위기, 또 크립토 시장의 발빠른 소식들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거래일 마감된 뉴욕 증시부터 살펴보실 텐데요. 자, 뉴욕 3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좋은 흐름 보여주진 않았습니다. 일제히 하락 마감한 모습 보여줬고요. 나스닥 지수가 1% 넘게 하락을 했는데 AI 관련한 기술주들의 실적이 부진한 것이 영향이었습니다. 시장에 AI 모멘텀이 사라졌다라는 그러한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뉴욕 증시와 국내 증시를 이끌었었던 AI 테마였는데 이제 그 힘을 다했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다음 시장의 모멘텀들을 찾기 급급한 모습들까지도 포착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도 크게 급락을 했습니다. 엔비디아에 관한 고점 부담감들도 이어져 가면서 자, 그럼 시장의 다음 테마는 무엇이 될 것이냐가 아마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계속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 시세는 주말 사이에 사상 최고가를 달성했고요. 아침에 확인을 해보니까 소폭의 조정세를 겪으면서 현재는 2180달러 선에서 거래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채금리도 크게 변동성은 없었고요. 이제 시장은 12월 달 또 우리가 12일에 있을 CPI 지표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CPI 지표에 따라서 시장의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는 부분들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뉴욕 증시 흐름들 이렇게 체크해 보셨고요. 자, 암호화폐 시세들 체크해 보면서 또 시장에 관한 흐름들 한번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이더리움이 이제 국내 증시가 시작하는 시점으로 계속해서 조정을 겪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68,000달러 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말 사이에 비트코인이 70,000달러 선 터치를 해주면서 사상 최고가를 또 한 번 경신하기도 했었는데요. 역시나 현재는 보합권을 나타내면서 소폭의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양상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3,800달러 선 현재 나타내고 있고요. 알트코인들도 붉은빛이 만연합니다. 시장에서 굉장히 큰 조정세를 겪고 있는데 자, BNB 코인도 크게 상승이 나왔었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0.7% 하락하고 있고요. 솔라나 코인 비롯해서 또 리플 코인뿐만 아니라 도지 코인도 2% 넘는 하락세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의 마켓캡 자체가 커진 주말 사이였는데 이제 또 국내 증시가 시작되는 시점으로 조정세를 겪고 있다는 부분들 오늘 뉴욕 증시 열렸을 때 또 어떤 흐름들로 이어져 갈지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도 관련한 내용들 저희가 2부에서 자세히 좀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하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잠시 뒤에 또 이지영의 인사이트를 통해서 시장에 관한 다양한 아이디어들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코인 가자! 네, 오늘의 코인 월요일 시장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인사이트를 통해서 다양한 시장에 관한 아이디어들 여러분도 얻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도 또 이 시장에서 중요한 이벤트가 될 수 있는 내용들 좀 준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끝까지 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또 뉴욕 증시에서 AI 관련주들이 크게 빠지면서 또 시장 자체에 새로운 테마가 좀 필요해진 시점인 것 같은데 일단은 당장 앞두고 있는 또 CPI 지표 발표에 따라서 시장에 관한 분위기가 바뀔 수 있고요. 사실상 뉴욕 증시도 그렇지만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CPI 지표를 좀 주시하는 흐름들 이어져 가고 있다는 부분들도 참고하셔서 관련해서 또 지표 발표가 있을 때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코인을 통해서 또 계속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주제부터 한번 열어보면서 이야기 하나하나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이지영의 인사이트. 오늘 첫 번째 주제는요. 비트코인 고래는 지금 뭐 할까? 라는 주제로 오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점에서 또 개인 투자자들의 포지션들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또 고래 투자자 그러니까 비교적 몸집이 큰 투자자들은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있을지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좀 언급을 드렸는데 사토시로 추정되는 혹은 사토시 시대, 그러니까 2000년대 이제 초반에 그러니까 비트코인 초창기 시절에
활동했었던 지갑이 최근에 굉장히 이제 크게 매도를 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만약에 이 고래들의 동향들이 현재 매도 포지션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히 좀 지금 시장을 고점으로 인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고래들은 지금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있을지 오늘 다양한 자료들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 전에 먼저 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가상자산의 거래 대금이 코스피의 거래 대금을 뛰어넘었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지금 활발하다라는 게 보여질 겁니다. 거래 대금이다라고 한다면 시장에 또 흘러 들어온 돈이 될 수 있을 텐데 정확히 저희가 좀 시점의 차이는 있습니다.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10일 날 낮 12시 기준이고요. 코스피 지수는 이제 3월 8일이죠. 지난 이제 금요일 기준으로 해서 딱 집계를 해보니까 이 암호화폐 거래대금이 11조 8,543억 원, 그리고 코스피 거래대금이 11조 4,794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암호화폐 시장에 돌고 있는 돈이 우리 국내 증시 코스피 지수의 돈보다 많다라는 거죠. 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좀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국내 시장을 놓고 봤을 때 개인들의 매수세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국내에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관들이 투자할 수가 없고 외국인들이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지수의 지루함을 느꼈던 개인들이 가상자산으로 이미 많이 옮겨가고 있다라는 게 보여지고요. 사실 이제 비트코인 시세가 계속해서 좀 증폭을 하거나 알트코인에 관한 랠리가 이어지게 된다면 이 격차가 아마 더 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어찌 보면 이제 코스피 시장만큼 이 시장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처럼 암호화폐 시장이 없어질 것이다, 혹은 그냥 붐일 뿐이다, 혹은 뭐 하나의 그냥 꿈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투자자들이 이제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규모를 넓혀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시장에 돈이 몰리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역시나 관가할 수 없는 또 하나의 투자처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꼭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국내 시장이 최근에 좀 재미가 없다라는 그러한 또 분석들이 많은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암호화폐 시장으로 좀 눈을 많이 돌리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럼 어떤 종목들을 좀 매수를 하느냐, 그런 부분들도 좀 찾아보니까 사실 이제 국내 투자자들 중에 대다수는 지금에 와서 비트코인을 투자하기에는 좀 늦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알트코인들을 좀 찾아서 매수를 하고 있다, 그런 분석들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그렇게 나왔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투자자들이 어떤 코인에 좀 관심이 많을지도 들여다보면서 시장에 관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 주제로 넘어와서 비트코인 거래는 지금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있을지 한번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해볼게요. 결론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고래들, 그러니까 1000개 이상 가졌던 고래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매수 그리고 매집 포지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고래 좀 사진이 여러분들 보이시죠? 코인텔레그래프에 하나의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 이 비트코인 고래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소액 투자자가 아니라 큰 손 투자자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사실 지금 한 개를 산다고 해도 거의 1억 원가량에 육박하는 금액인데 이런 비트코인을 1000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그러한 고래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고래들이 지금 어떤 포지션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또 시장에 관한 동향들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자료를 일단은 보여드리자면 여기 보이시면 이제 1000개 이상 보유한 고래들의 주소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도 좀 급격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는 그런 시점에 맞춰서도 좀 상승을 했었고 약간의 가격과의 차이는 있지만 이제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고래들의 지갑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건 이제 고래들 역시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의 적극적인 매도 포지션을 취하지는 않고 있다는 걸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지표가 될 것 같고요. 다음 지표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제 비트코인 관련해서 가격과 비교를 해봤을 때 고래들이 얼마나 홀딩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큰손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매수를 하고 있느냐, 매도를 하고 있느냐를 좀 나타내는 그런 지표인데요.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립토컨트 분석가의 지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고래들의 어떤 성장에 주목을 했다라고 하고, 고래라고 알려진 1000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보유 주소 수가 3월 7일 기준으로 2100개가 늘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는 세력들은 굉장히 늘어갔다라고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사실 잘 알고 있는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같은 경우에도 이런 고래에 해당한다라고 보셔도 될 텐데요. 자, 일단 비트코인이 이전 강세장 대비해서는 그 기록이 여전히 낮다라는 겁니다. 이전 강세장 때 이제 고래들의 수가 굉장히 많아졌었는데 그 많아진 고점에서 이제 비트코인도 고점을 겪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하락세를 겪었었는데 지금은 현재 구간에서는 그 이전 고점 대비해서는 아직까지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이제 고래들의 어떤 홀딩 비율들이 굉장히 늘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의 고점, 그러니까 최근에 있었던 고점을 뚫고 더 고점을 가는 그런 시간까지는 조금의 시간이 남지 않았나, 그렇게 좀 유추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지표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지표도 역시나 글래스노드에서 제시한 지표였는데 거래소에서 고래로의 전송도 이번 달 최고치다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차트만 보셔도 아시겠죠?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이동을 했다라는 건 당장의 매도 의사가 없다라는 건데, 일단 대부분 이제 개인 지갑에서 고래들은 가지고 있다가 거래소로 이제 물량을 보냅니다. 물량을 보낸 이유는 뭐 새로운 투자자 혹은 신규 투자자에게 팔기 위해서 좀 보내는 거겠죠. 근데 이렇게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 전송하는 비율이 최근 들어서 최고치를 달성했다라는 거죠. 그럼 당장 이 큰손 투자자들은 매도의 의사보다는 일단 보유의 포지션들을 좀 가져갈 것이다라고 좀 유추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이제 비트코인이 최고가를 경신한 시점에서도 역시나 고래들의 움직임은 이제 매도의 포지션이 아니다라는 거를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온체인 지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부분을 봤을 때 이번 달에 특히나 최고 기록을 세웠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번 달에 랠리가 좋았긴 했지만 오히려 이제 큰손 투자자들은 거래소에서 물량을 빼는 동향들이 좀 포착이 됐다는 겁니다. 고래의 지표만 놓고 봤을 때는 긍정적인 앞으로의 흐름들까지도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계속해서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비트코인이 굉장히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투자자들, 그러니까 고래 투자자들이 당장의 매도 의사가 없다라는 게 또 이 지표의 포인트가 될 것 같기 때문에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한 자료들도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그 수치가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사실 이게 이전 강세장이잖아요. 이전 강세장 대비해서는 아직까지는 또 그 수치가 부족하다라는 것도 하나의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은 지금 비트코인 고래들 아직까지 매도 의사가 없는 것으로 좀 판명이 난다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이제 고래 투자자들의 매도 동향들이 조금 포착이 된다면 일시적인 가격 조정이 좀 있을 수도 있고, 또 비트코인이 고점에 다다랐다. 그러니까 이제 손바뀜이다라고 하죠. 이제 신규 투자자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직접적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손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익을 낼 만한 이제 오래된 투자자들은 이익을 모두 실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투자자들에게 이 물량을 넘기게 되는 동향들이 분명히 이제 온체인 지표를 통해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지표들이 나오게 되면은 역시나 또 인사이트를 통해서 집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고래들에 관한 지표들은 좀 안심하고 넘어가고요.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면서 오늘 또 추가적인 내용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역의 인사이트 오늘 두 번째 주제는요, 반감기를 대하는 자세에 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감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반감기에 관한 다양한 분석들도 시장에 있을 것이고, 사실 우리가 이제 반감기 이전에 어떤 조정을 조금 기다리면서 그때 조금 더 코인을 많이 매수해야겠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많으셨을 텐데, 이 반감기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비트코인이 크게 조정을 줄 생각은 안 하고 지금 계속 연일 신고가가 달성되고 있다는 게 또 투자자분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의 또 변수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 관한 내용들도 좀 해드릴 예정이고요. 반감기 관련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또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반감기 관련해서 최고점을 찍어왔습니다. 반감기를 기점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있으면서 첫 번째 반감기, 그리고 이거는 일전에도 제가 보여드렸었던 지표였는데, 그리고 두 번째 반감기, 세 번째 반감기, 네 번째 반감기가 있죠. 근데 일단 첫 번째 반감기에 최고점을 찍었고요. 사실 지금 이 가격대를 보면서 이때 비트코인을 매수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 반감기에도 역시나 최고가를 찍었었고, 세 번째 반감기에도 최고가를 찍었었는데, 자, 그렇다면 이 네 번째 반감기에는 어떤 가격대가 올 것이냐가 또 중요한 하나의 우리의 또 미션이자 또 우리의 어떤 궁금증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 이야기를 먼저 해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채굴자들의 동향들도 보셔야 되는데, 최근에 여러분들 이런 기사 많이 보셨을 거예요. 채굴자들이 이제 굉장히 채굴량을 늘리고 있다. 이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블록당 보상이 굉장히 줄어가는 거죠. 반감기다라고 한다면 이제 비트코인의 창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가 애초에 설정을 해놓았던 기간입니다. 4년마다 똑같이 채굴을 했을 때 보상이 줄어드는 건데, 일단은 2009년도에는 이제 채굴을 했을 때 비트코인을 주는 보유량, 그리고 지금이 2024년도죠. 보유량이 굉장히 많이, 채굴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50에서 25로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12.5로 줄어들었고, 2020년도에는 6.25로 줄어들었죠. 이 반감기 이후에 우리가 가격적으로 최고점을 이제 찍었었던 거고, 지금 현재는 그 최고점을 뚫어가고 있는 시점이죠. 근데 만약에 이제 반감기가 지금 40일 정도 남은 시점에서 채굴당 보상이 3.12로 또 줄어든다면, 채굴자 입장에서는 그 반감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빠르게 비트코인을 채굴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굴자들의 현재 움직임이 좀 심상치 않다, 그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도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채굴자들이 이제 비트코인 채굴에 관한 충당 비용도 빠르게 이제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사실상 채굴한 비트코인을 빠르게 매도하려고 하는 동향이 있기 때문에 이 채굴자들에 의한 매도 어떤 무게들이 좀 실어갈 수 있다는 것도 같이 좀 염두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028년도 다음 반감기가 되게 된다면 1.56으로 채굴당 보상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이런 또 하나하나의 구간들을 우리가 반감기다라고 하는데, 이 반감기가 이제 4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이 어떻게 될지에 관해서 좀 다양하게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반감기 관련해서도 많은 전문가님들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반감기 관련해서 이제 오늘은 좀 정리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처음 이제 코인 투자를 접하셨던 분들께서도 같이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반감기 전에 어느 정도 한 20-30%의 조정은 항상 있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을 기준으로. 근데 최근에는 이제 반감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조정이 오지 않는다. 이게 사실은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는데, 그 이유에 관해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이야기인지를 조금 풀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번 반감기는 이전 반감기와는 다르다라고 보고 있는 시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역시나 첫 번째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출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 명확성이 증가했다라는 거죠. 정말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각각 나라들에서 암호화폐 거래 혹은 또 암호화폐 상장에 관한 것들, 그리고 거래 규정에 관한 것들이 굉장히 명확하게 현재 이제 쌓아져 가고 있다. 즉 쉽게 이야기하자면 제도권에 맞춰서 가고 있다라는 것들이 또 이유가 될 수 있겠고, 그리고 굉장히 나쁜 어떤 거래소들과 나쁜 분들의 퇴출이 있었다라는 거죠. 잘 알고 계시죠? 테라 루나 사태 권도영 대표라든지 또 FTX, 그런 나쁜 거래소들이 퇴출이 일어나면서 어느 정도 약간의 조정을
조정을 겪긴 했지만 가격 조정을 겪긴 했지만 물갈이가 됐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또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정 없이 쭉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국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또 화폐로 채택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이번 반감기에는 조정 없이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내다보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을 봤을 때 일단 비트코인 시장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에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사건들을 겪어왔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반감기에는 조정이나 흔들림 없이 좀 굳건하게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이 있는데요. 그래도 굉장히 유명한 차트 분석가는 반감기 이전에 분명히 조정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분석가가 가지고 온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 이게 이제 지금까지 반감기를 차트적으로 가격적으로 나타낸 그러한 지표였는데요. 이걸 같이 한번 보시자면 렉트캐피탈에서 제시한 지표입니다. 자, 일단 이 첫 번째 2015년도 그리고 2019년도 최근이죠. 2023년도까지 해서 이 파란 색깔 선이 반감기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반감기 이전에 되돌림이 있었다, 조정이 있었다. 그러니까 대략 한 20% 정도의 조정이 항상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디를 주목을 해보시면 되냐면요. 이 동그라미, 파란 동그라미를 좀 주목을 해보시면 그 조정의 시점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좋은 가격을 보여주다가 이러한 조정세를 겪었던 시점들이 있었고 이 조정을 겪고 난 이후에 반감기를 겪고 나서 이 빨간 색깔 영역들을 보시면은 약간의 지루한 시간들이 이어져 간다라고 합니다. 지루한 타임이다라고 한다면은 뭐 투자자 관점에서는 큰 펌핑보다는 매집의 관점이 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 이 시기를 이제 포기한다라고 해요. 이 시기를 포기하고 시장을 이탈하거나 비트코인이 뭐 이게 고점이었나 보다라고 하고 이제 대부분 이탈을 하는데 일단 진짜 랠리는 그 이후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들 지금 이 빨간색 영역에 또 한 번 지루한 시간을 겪고 나서 이렇게 크게 최고가를 향해서 가는 그러한 패턴들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2024년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러면 어떤 동향들을 보일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해질 텐데 이제 관련해서 이제 차트적으로 보자면 지금 현재 우리가 와 있는 시점이 이렇게 되돌림이 와야 하는 시점이다라고 합니다. 그 전에 보여줬던 이런 마이너스 약 20에서 30% 정도의 되돌림을 보여줘야 하는 시점인데 사실 가격은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분석가가 얘기하기로는 한 77일 동안 되돌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데 사실 지금 가격으로 보자면 40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조정의 기미가 사실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 차트 분석이 예전의 패턴과 똑같이 맞아질 것인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역시나 이러한 조정이 있은 이후에 비트코인이 약간의 횡보장들을 여전히 반감기 이후에 겪을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비트코인 고점에 가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분석가들과 많은 언론에서 비트코인의 고점 예상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그 가격대가 아니라 뭐 10만 달러가 넘어갈 것이다. 15만 달러다, 16만 달러다까지도 내다보고 있는 이유들이 이 반감기에 관한 패턴들을 좀 분석한 것도 있고요. 또 가치적인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 분석가 역시도 굉장히 유명한 분석가인데요. 앞으로 이제 약간의 조정 이후에 지루한 횡보장 그리고 그 이후에 본격적인 랠리가 시작될 것이다라고 역시나 현재 내다보고 있는 시점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 파란색 구간이겠죠. 과연 이제 조정을 주고 갈 것이냐 혹은 조정 없이 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지금에 와서는 좀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의 동향을 봤을 때는 큰 조정은 없지 않을까 싶은 시점이긴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동안 이제 매매 전략을 세웠던 부분들에 관해서도 어느 정도는 조금 수정을 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은데요. 관련한 힌트에 관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한번 찾아보면서 여러분들께 한번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또 반감기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또 인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정보들이 또 다양하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여기서 한번 마무리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투자 고지 드리면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 알찬 정보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